자, 지난 시간까지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퀵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렬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시간 복잡도 5의 n제곱을 가지는 알고리즘들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경우 사실상 데이터의 개수가 10만 개만 넘어가도 무슨 몇십억 개, 몇백억 개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알고리즘이에요. 즉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 사용될 필요가 있어요. 그 바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퀵 정렬입니다. 퀵 정렬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서부터 퀵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퀵 정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특정한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을 반복적으로 분할, 즉 배열의 원소들을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는 점에서 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 속도가 5의 n 곱하기 로그 n이 나와요. 이 로그 n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나중에 알고리즘을 더 깊게 공부하시면 이 로그 n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될 건데요. 이 로그 n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상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2의 10제곱이 얼마인가요? 1000이죠? 그럼 2의 20제곱은 얼마예요? 100만이에요. 이렇게 로그 n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밑이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서 n이 만약에 100만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의 20제곱이 100만이기 때문에 로그 2의 n은 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거의 상수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로그 n 같은 경우는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퀵 정렬이 그렇게 빠른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퀵 정렬 같은 경우는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요. 한번 작성해보면 정말 쉬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똑같아요. 이전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퀵 정렬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반으로 나누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특정한 값을 2로 나누란 뜻이 아니라요. 그냥 말 그대로 원소를 두 집합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퀵 정렬에서는 특이하게 기준값이라는 것이 사용이 돼요. 이제 이것을 피벗이라고 하는데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벗이 뭔지 아시죠? 바로 기준이 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피벗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퀵 정렬 같은 경우는 특정한 피벗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알고리즘이에요. 바로 그렇다는 점에서 분할 정복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퀵 정렬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과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미리 생각해 놓은 건 아니라서 그냥 아무거나 막 넣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원소가 존재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퀵 정렬 같은 경우는 피벗 값을 설정을 할 때 가장 앞에 있는 숫자를 피벗 값으로 설정을 많이 해요. 저희 또한 한번 가장 앞에 있는 숫자를 피벗 값으로 설정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전체 배열에서 가장 앞에 있는 값을 피벗 값으로 선택한 뒤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검사를 할 때는 이 3보다 큰 값을 선택합니다. 지금 바로 7이 선택이 되었죠. 즉 7이 왼쪽에서부터 봤을 때 3보다 큰 값인 첫 번째 원소고요. 오른쪽에서부터는 3보다 작은 값을 찾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2가 보이네요. 즉 7과 2를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큰 값과 작은 값을 서로 바꾸어 줍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로 피벗 값은 그대로 3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까와 똑같이 큰 값을 찾습니다. 8이죠. 이제 오른쪽에서 또 작은 걸 찾아요. 1이네요. 그럼 8과 1을 또 바꾸어 줍니다. 3, 2, 1, 8, 5, 9, 6, 10, 7, 4 이렇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피벗 값은 그대로 3이에요.
이제 또 마찬가지로 큰 걸 찾아볼게요. 8이죠? 그 다음 또 이제 작은 걸 오른쪽에서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1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8과 1은 서로 엇갈렸죠. 즉 작은 값의 인덱스가 큰 값의 인덱스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엇갈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엇갈린 상황에서는 왼쪽에 있는 값, 더 작은 값과 3을 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3은 정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3보다 작고요. 3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3보다 크다는 특징을 가져요. 즉, 한번 이렇게 분할을 한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집합으로 분할을 한 거죠. 이렇게 한번 분할을 했을 때 이 분할된 왼쪽 집합은 이 기준점보다 작다는 특징이 있고 오른쪽 집합은 이 기준점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을 기준으로 또 반복적으로 수행해 주는 거예요. 왼쪽에선 뭐가 피벗이죠? 가장 앞에 있는 값 1이 피벗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또 반복적으로 수행해 주는 건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8이 피벗 값이죠. 즉 이렇게 다시 왼쪽과 오른쪽에서 또 정렬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이제 1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큰 값을 찾아요. 2죠. 이제 또 오른쪽에서부터 작은 값을 찾아요. 근데 작은 게 없죠. 이제 이 경우는 자기 자신을 고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엇갈린 거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이 또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큰 값은 오른쪽에 있고 작은 값은 없지만 왼쪽에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큰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피벗을 또 수행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둬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전에 계산을 안 했던 이 오른쪽 부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경우에서는 8보다 큰 값인 9를 찾았고요. 8보다 작은 거 4를 발견했죠.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겠고 또 마찬가지로 8보다 큰 값 10을 고르고 8보다 작은 값 7을 골랐죠. 엇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7과 10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10과 7을 골랐는데 엇갈렸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값과 8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바뀌고 또 마찬가지로 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값은 왼쪽에 있고 큰 값은 오른쪽에 있죠. 이제 또 이렇게 피벗 값을 잡아주시고 이 왼쪽부터 퀵 정렬을 또 수행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걸 반복해주면 정렬이 수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한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7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르치게 되고 이제 작은 걸 고르는 거죠. 6이 바로 골라졌죠. 이제 이 상태에선 또 엇갈렸기 때문에 작은 값인 6과 7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7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보다 작은 값이 왼쪽에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바뀌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퀵 정렬 같은 경우는 한번 정렬을 수행했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나뉘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퀵 정렬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즉 퀵 정렬은 평균적으로 속도가 5의 n 로그 n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데요. 물론 또 이것은 평균 속도고 확실히 n 로그 n을 보장해준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빠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굉장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이제 이거 전체를 정렬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선택 정렬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n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을 해서 대략 100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반반씩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와 6, 7, 8, 9, 10으로 쪼개는 거죠. 이제 이 경우는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n제곱이라고 했을 때 5 곱하기 5기 때문에 25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5 곱하기 5기 때문에 25밖에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따로 분할을 해서 구한 뒤에 나중에 더하게 되면은 25 더하기 25를 해서 50밖에 안 되는 거죠. 기존의 얘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작죠? 바로 이 원리가 분할 정복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잘게 쪼갠 다음에 그것들을 각자 정렬하고 나중에 합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숫자만큼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과정은 2씩 계속해서 나눈다는 점에서 로그 n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이러한 원리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n개고 반씩 쪼개 들어가기 때문에 로그 2의 n이라고 해서 n 곱하기 로그 2의 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퀵 정렬이
n 로그 n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실제로 데이터 개수가 100만 개라고 하더라도 연산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100만 개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 삽입 정렬이 쉽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큰 데이터의 개수도 퀵 정렬은 어렵지 않게 정렬을 수행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퀵 정렬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